네, 오늘은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라기보다는 디오도 루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기의 그 환자들을 만나고 나서 기록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유명한 번역가죠. 이제 안정효 작가가 번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챕터 소주제는 높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성공에 대한 목표가 심한 자기증오와 우울증을 불가피하게 유발한다라는 내용인데, 실제 환자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1년에 1만 5천 달러를 버는 환자를 만났던 일이 기억난다. 그 무렵 그는 나에게 1년에 2만 5천 달러만 번다면 그 본인에게 천국처럼 세상이 여겨지리라 라는 말을 했다. 나는 그에게 그가 간직하고 살아가던 다른 여러 가지 과다한 지나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의 전체적인 관점이 달라지기 전에는 절대로 돈을 충분히 벌었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그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수입에 대해서 느끼는 흐뭇함은 어느새 혐오감으로 바뀌고는 했다. 그의 생활비는 수입과 더불어 치솟았으며, 전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사물들에 대한 욕구도 급격히 많아졌다. 여기에는 아주 많은 액수의 보험 가입과 더 큰 집과 더 좋은 옷, 아이들을 위한 사립학교로 보내는 교육비, 더 많은 인생의 즐거움이 포함되었다. 1년에 2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일 때 그는 나에게 1년에 5천 달러를 벌 정도의 만족감밖에는 정말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처음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벌었던 15,000달러에서 느끼던 만족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런 기분이 들었던 까닭은 이제 기본적인 욕구들만 채우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도 1년에 2만 달러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쓰고 싶은 데에 쓸 돈이 5,000달러밖에 남지를 않았다. 그는 또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나는 그가 언젠간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실을 기억시켜 주었다. 나는 세금을 많이 낼 정도로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입장에 처해보고 싶어요. 그는 나아가서 10만 달러까지 벌게 되었는데, 그의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인 조건은 더욱 나빠졌다. 그가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만족감을 점점 덜 느끼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자기증오와 교만함만 점점 심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나서서 기여하는 노력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기준과 기대치들을 낮추기는 고사하고 그것들을 검토한다는 어떠한 가능성도 고려하기를 싫어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면서 한없이 높아지기만 하는 목표 추구에 사로잡혔으며, 그러한 추구는 그에게 완전히 무자비한 압력을 가하기만 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그가 자식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몇 가지 면에서 그의 풍족함으로 인해서 역시 장애에 부딪혔다는 점이었다. 그의 딸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립학교 패거리들과 어울렸다. 만일 그가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그들이 못된 짓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그는 돈과 풍족함이 그런 위험들을 막아주리라고 정말로 믿었었다. 나의 환자는 마침내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심한 정도가 아니어서 회복은 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과 목표와 기대치들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때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들 축에 끼었다. 그는 산책을 하고 저녁 노을을 구경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보람을 터득해야만 했다. 그는 심장마비에 걸린 다음에야 겨우 인간화하는 과정이 시작된 셈이었다.
자기 증오가 우리들을 거의 죽여 없애기 전에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검토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위험이 줄어들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공에 대한 열망이 많아지고 또 수입을 올린다 하더라도 뭐 몇백만 원, 심지어는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오히려 일상생활이 어떻게 행복감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기의 환자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의 삶이 우선이어야 되지 그 알 수 없는 목표, 특히 어떤 돈의 목표 아니면 권력의 목표를 우선할 때 자기의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목표와 기대치는 인간적으로 가능하고 만족을 주는 관계들과 목표에 의거하여 우리들이 행동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인간적인 만족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인간적인 현실의 한계점을 의식해야만 하고 우리들은 환상에 굴복하지를 말아야 하며 우리들은 삶에서 관용의 차원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지닌 한계점들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들은 오직 인간으로 존재를 하고 또 인간적인 가능성 범위 내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증오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복감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오늘 살펴봤습니다.